형부, 오늘 밤은 같이 있어주면 안 돼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간신히 삼켰습니다. 나 정말 미쳤나 봐요. 언니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심장이 너무 요동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 이름은 지연입니다. 3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며 버텨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흔들리면 안 되는 상대에게 가슴이 요동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좋아요, 구독,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언니 기일을 앞두고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제사 준비하기 버겁다며 와줄 수 있겠냐고요. 마침 저도 직장에서 번아웃이 와서 휴직 중이었습니다. 혼자 원룸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형부 부탁을 핑계 삼아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형부 집은 서울 근교의 작은 단독주택입니다. 마당엔 언니가 아끼던 장미가 여전히 피어 있고 거실엔 사진과 작은 재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매일 꽃을 갈아두고 계셨어요. 2년이 지나도 언니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보였죠. 원래 형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언니가 살아계실 때도 늘 과묵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겐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동생처럼 챙겨주셨으니까요. 제가 이혼했을 때도 위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칠 함께 지내는 동안 그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가족 같은 시선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까요? 첫날 밤은 무난했어요. 언니 얘기를 나누며 같이 울다 잠들었죠. 하지만 둘째 날 저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형부가 와인을 꺼내 오셨습니다. 언니가 생전에 좋아하던 와인이었죠. 오늘은 내 언니 기일이니까 같이 한잔하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언니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연아, 요즘 많이 힘들지? 혼자 지내면서.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형부.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언니라도 곁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형부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괜찮아, 지연아. 내 언니도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 순간 손길의 따뜻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온기를 잊고 살았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형부도 혼자 계시잖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죠? 형부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나도 외롭긴 하지. 하지만 너처럼 젊은 사람이 더 힘들 거야. 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형부가 날 여자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까요? 와인이 깊어지며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형부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넌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힘들어도 여전히 빛이 나.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남편에게 들어선 안 될 말.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험한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형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호 형부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던 순간 그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갑자기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형부는 이미 아침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위엔 계란 프라이와 된장국, 그리고 언니가 생전에 자주 만들던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일어나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뒀어.
많이 먹어. 그 미소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애틋해 보였거든요. 밥을 먹으며 형부는 제 앞에 반찬을 자꾸 놓아주셨습니다. 혼자 살면 잘 안 챙겨 먹지? 여기 있을 땐 내가 챙겨줄게.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오가는 대화 같았거든요. 아침 식사 후 형부는 마당에 나가 장미를 손질했습니다. 언니가 아꼈던 꽃나무에 여전히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다듬는 모습, 그 뒷모습이 낯설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괜히 오래 바라보다가 형부가 돌아보는 순간 황급히 눈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점심 무렵 형부가 제게 물었습니다. 같이 장 보러 갈래? 냉장고가 비어서 말이야.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했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니까요. 마트에 가니 형부는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언니 집에 자주 왔을 때 제가 잘 먹던 과자, 심지어 아이스크림 브랜드까지 정확히 기억하시더군요. 내가 좋아하던 거 맞지? 요즘도 이거 먹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말고 나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서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형부가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제 쪽을 힐끗 보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있어서 좋아. 집이 갑자기 따뜻해진 것 같아. 순간 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마치 고백처럼 들렸거든요.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형부는 고기를 굽고 저는 반찬을 만들었죠. 좁은 부엌에서 자꾸 몸이 닿을 뻔할 때마다 형부는 부드럽게 저를 보호하듯 옆으로 비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저와 부딪힐 뻔했을 때 형부 손이 제 허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조심해, 다칠 뻔했어. 그 짧은 순간에도 전신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화는 줄었지만 눈길은 자꾸 부딪혔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린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형부는 또 와인을 꺼내 오셨습니다. 어제 마신 게 좋더라. 오늘은 마당에서 마셔볼까? 밤 공기가 시원했고 달빛이 환했습니다. 평상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기울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고요했습니다. 형부가 먼저 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짐작도 못하겠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전 남편이 3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다른 여자랑 함께 지내는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바보다. 지연 같은 여자를 두고 바람이라니. 너무 아까운 일이야.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동시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부족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하지만 형부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좋은 여자야. 착하고 예쁘고 나 같은 늙은이 눈에도 매력적인 여자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부가 저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부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는데 그 속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질투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했을까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형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었다.
들어가서 자자. 내일 또 얘기하자. 저도 따라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형부의 손길과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여 가슴이 계속 요동쳤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몇 번이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형부를 한 남자로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 인사를 하자 형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잠이 안 오나 보네. 나도 그렇다. 어색했지만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형부가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같이 있으면 좀 나을지도 몰라.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형부는 읽고 있던 책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 소설 재미있더라. 같이 볼래? 책장을 펼치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형부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기 편하지 않겠어?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눈을 두고 있었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체온, 그 은은한 향기가 온 신경을 뒤흔들었으니까요. 형부도 집중을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도 모르게 형부 어깨에 머리를 기대버렸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졸려서. 형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편히 기대. 그리고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후 잠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사이 누군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섬세한 손길도 느껴졌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형부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얼굴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표정은 다정했고 간절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했고 형부 눈빛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형부의 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부가 시선을 돌리며 등을 보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언니 같아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니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형부는 지금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형부를 남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형부가 잽싸게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건 아니지? 그 손길은 든든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다리만 잠깐 저렸어요. 그런데 형부는 쉽게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더 잡고 있고 싶은 듯 한동안 제 팔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조심해. 다치면 안 된다.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길, 형부가 제 옆을 끝까지 걸어주셨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마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편안했어요. 문을 닫기 전 형부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손길, 눈빛,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지? 왜 자꾸 가슴이 떨리는 거지?
스스로 다그쳤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머무르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릴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정이 들어버려 떠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형부가 아침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어디가? 왜 짐을 싸?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서울로 올라가려 해요. 언니 기일도 지났고 형부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순간 형부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어젯밤 때문에 불편해진 거야?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형부 잘못은 없어요. 그냥 제 감정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형부는 한숨을 쉬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연아, 난 내가 있어서 좋았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어. 정말 며칠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당장이라도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더 머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선 하나를 넘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제 생활로 돌아가야 해요. 형부 표정은 씁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도 아침은 먹고 가. 길에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 그 배려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과 아쉬움.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형부의 눈빛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형부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부가 조심스레 말문을 여셨습니다. 지연아, 어젯밤부터 계속 생각이 많았어. 나도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지내면서 외롭다 보니 형부 곁에서 위로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부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해서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널 언니 동생이 아니라 한 여자처럼 보게 됐어. 그 고백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래요. 하지만 이건 안 되잖아요. 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안 돼? 우리 둘 다 혼자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데 세상이 뭐라 해도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닌가?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부,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이런 감정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형부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언니 마지막에 내게 부탁했어. 지연이 잘 부탁한다고. 그 말이 계속 맴돌더라. 저는 충격에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형부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언니도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았거든. 나는 언니 대신이 아니라 지연 너 자체로 좋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부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길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형부 품에 안겨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이성은 마지막 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형부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니? 지금 이 마음을 왜 외면해야 하지? 말끝에 형부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떠나야 해요. 깊어지기 전에 멈춰야 해요. 순간 형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도망치지 마. 넌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그 품에 안겨 있자니 너무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온기를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밀어냈습니다. 형부 안 돼요. 우리 선을 넘어선 안 돼요. 형부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알겠다. 내 마음 억지로 바꾸진 않을게.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지연, 넌 특별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택시를 불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형부는 제 짐을 들어 문 앞까지 배웅하셨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형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형부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져가는 집 앞에서 형부는 한참 동안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형부,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가슴은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떠나온 게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겁이 나서 도망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형부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삶을 다시 흔들어 놓았다는 것. 서울로 돌아온 첫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익숙했던 원룸인데도 형부 집과 비교되니 너무 공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린 밥상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형부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슴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불 꺼진 방에서 눈물만 흘리며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형부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지? 집이 너무 조용하네. 내 목소리가 그립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형부 목소리가 그리워요.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늘 다정했고 문자 속 짧은 문장은 마음을 흔들기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연인 같으면서도 연인이 아닌 묘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에 없이 밝았습니다. 지연아,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사진 찍기야. 내 덕분에 다시 살 의욕이 나서 뭔가 도전해보고 싶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요즘 요가 배우고 있어요. 마음 다스리는데 좋아요. 형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그대로야. 여전히 널 생각해. 그 말에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목이 메었거든요. 결국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형부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형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만의 특별한 관계일지도 모르지. 그 순간 저는 안도와 동시에 슬픔을 느꼈습니다.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어져 있다는 확신. 그것이 제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가끔 밤이 깊어질 때면 형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할수록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며칠이 제 삶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여자로 숨쉬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함께 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은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형부와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언제나 짧은 안부와 따뜻한 말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됩니다. 형부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사랑이 꼭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 그리워하는 사랑, 심지어 거리를 두는 사랑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정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며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시간이었단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형부를 향한 마음을 부정하지도 감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간직할 뿐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면 그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상대에게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댓글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영상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